안녕하십니까. 더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달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 4곳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지역 고창 갯벌이 포함되면서 전북 갯벌의 지질학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달라진 위상에 맞게 갯벌의 보전과 보건 정책을 마련하고 차별화된 활용 사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 반면에 이 같은 갯벌 보전 기조와 함께 새만금 수라갯벌에 예정된 신궁항 건립 등의 백지화 주장도 가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고창갯벌 세계유산 등재의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 된 고창갯벌의 보전과 자원 활성화 방안도 보전 개발 사이에 쟁점화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안은 없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고창갯벌 세계유산 등재와 개발과 보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표 리포터의 도민 인사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전라북도 고창 지역 갯벌이 세계유산 등재를 한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요즘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창 갯벌 말고도 보전 가치가 있는 곳들이 있다면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켜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갯벌은 해양 생물들도 많이 서식하고 어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갯벌의 효능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없어지는 걸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고창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한다는 거는 도민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전라북도의 사업 부분에 있어서 갯벌과 관련된 개발이 더뎌지거나 멈춰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은 있거든요.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 보전과 개발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 속하는 수라갯벌이라든지 이런 곳들 보면 개발이 절실을 하지만 환경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절충안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간척 사업을 하든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봤자 어차피 저희가 결국 똑같은 걸 누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갯벌 같은 경우는 친자연 환경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들이고 이런 갯벌은 남겨두고 다른 부분의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보존을 해야지 저희의 후대에 자연이 그래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고창갯벌 세계유산 등재와 보전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조직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의 송지 연구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갯벌 누구나 한 번씩 이렇게 체험을 하고 또 갯벌의 소중함, 가치 보존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또 역시 개발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선 개발과 보전을 떠나서 이정현 처장님, 예. 고창 갯벌, 서천, 신안 갯벌, 보성 순천 갯벌 총 4곳이 세계가 이제 인정하는 그런 유산으로 등재가 된 그 의미부터 좀 축하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갯벌이 세계가 인정하는 그렇죠. 세계인의 갯벌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쾌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해서 갯벌의 90%가 사라지고 예. 어찌 보면 유일하게 남은 갯벌이 이제 그 고창 부안 갯벌, 우리는 이제 곰소만 갯벌, 줄포만 갯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이 하구 갯벌의 가치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갯벌 연구를 하시는 분으로서 갯벌을 당연히 이제 보존해야 되고 갯벌의 어떤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적 가치, 생태계적 가치가 크다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고창과 부안의 이 갯벌은 상당히 세계유산 등재위원회에서도 높게 평가를 한 모습이에요. 네. 예, 어떤 장점을 좀 가졌다고 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세계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 전체를 위해서 보호되어야 할 뛰어난 보편적 가치가 있을 때 인정을 해서 그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지금까지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수산물 생산을 통해서 어촌과 지역 어민의 삶을 유지하는 그 정도 관점에서 중요성을 인식해 왔다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그 생태계적 가치면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그 보편적 가치가 인정받았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보고요. 예. 더불어서 이제 해양수산부 출범 이후로 갯벌의 어떤 관리라든지 복원에 관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그 인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어떤 그 자부심과 더불어서 새로운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차를 타고 바닷가 해안가를 가다가 갯벌이 없을 때를 상상해보고 산에 갔는데 나무가 없을 때를 생각해보면 뭐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갯벌의 소중함 또 어떤 살림의 소중함은 더욱더 이제 강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세계가 이 우리나라의 4곳의 갯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기까지 단순한 과정, 순탄한 과정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든 과정,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갯벌일 텐데 어떤 모습, 아까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많은 역경의 과정도 좀 소개를 해주셔야만 네. 그냥 인정받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도민들께서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려면은 시도지사가 정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예, 잠정 목록을 우선 우리 문화재청에 신청을 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그 과정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게 네, 10단계입니다. 오. 10단계고 그리고 이제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현지에 방문해서 실사를 하고 그게 11단계. 그리고 이제 실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충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12단계.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보충 자료를 가지고 다시 심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심사 결과를 그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것이 13단계가 되고 예,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21개 회원국이 이거를 이제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예, 예.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14단계가 됩니다. 그 합산해 보니까 제가 한 61단계 정도가 되는. 아니 그 총 14단계인데 그거를 예. 이제 5단계로 크게 나눈 것이고. 아,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갯벌이 사실은 2010년도에 1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그 말하자면 예비 잠정 목록으로 우선은 이제 우리 문화재청에 등록이 됐었습니다. 예,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2010년도 10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세계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예, 예. 수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14년도에 한국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6월 달에 그 법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역할은 등재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지원함과 더불어서 등재가 되고 나서 이 유산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그 관리 업무까지 맡게 되어 있는 그런 예. 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만금으로 인한 갯벌이 많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사실 이번에 4곳의 면적을 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신안이 1100.86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전체가 1293제곱킬로미터인데 예. 이 우리 고창은 64.66이니까 이게 정말 작은 면적인데 만약에 이 갯벌의 가치를 뭐 경제적으로 환산하지 않더라도 예. 이런 노력 속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라면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는 환경운동연합 운동론자로서는 그런 아쉬운 생각들 많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 자연유산 하니까 예, 예. 뭐 그냥 여러 가지 뭐 그 고참 고민들도 있고 그렇죠. 뭐 그래서 그냥 뭐 백제문화군도 이제 예, 시작이 예. 되고 그래서 그냥 좀 괜찮은 관광지 생태적으로 좀 우수한 곳이면 지정된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예.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태계의 보물이라고 하는 갈라파고스 제도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베트남의 하롱베이라든지 어허. 그다음에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정말 우리가 뭐 초등학생만 돼도 한 번쯤 들어봤으면 마치 다른 나라의 유산은 그렇죠. 엄청난 예, 것처럼 명소죠. 생각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잘 가꾸고 보존하고 예. 이걸 생태 관광 자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갯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농경 사회다 보니까 그냥 이 갯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 예. 이런 이해가 부족한 땅에는 그래서 일제 강점기 초기부터 간척 사업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농지로 이제 간척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동진강, 만경강 하구에 일본 자본들이 몰려 들어가서 대부분 이제 간척 사업들을 시작하고 간척을 하기 위해서 또 댐을 만들고 뭐 대관선 수로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간척 사업을 합니다. 예, 예. 그렇게 한 게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놓고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갯벌보다도 더 많은 면적들이 이미 간척 사업이라든지 매립으로 사라져 버린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좀 그 우리가 산업화가 막 완성이 됐고 더 확대가 되던 1987년
요 정도 87년 이후부터 대략 새만금 사업이 시작한 그렇네요. 즈음이라고 놓고 보시면 이때부터 현재까지도 갯벌이 약 전주시하고 익산시 면적을 합한 면적 약 716제곱킬로미터 정도가 갯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몰라서 갯벌의 가치를 몰라서 이런 매립이라든지 간척을 했다고 하면 1987년 이후면 뭐 민주화도 됐고 뭐 우리의 역량이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런 시기인데도 그런 시기에도요 뭐 예를 들면 뭐 시와호 간척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천 영종도에 국제공항을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개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갯벌이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이런 감소하고 있는 갯벌들을 그냥 더 이상 좀 지켜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새만금 사업 이후에 더 이상 간척 사업은 없다 뭐 이런 정부 자체의 어떤 선언도 나오고 그러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간척 사업의 시대는 이제 거의 막을 내린 것 같고 최근에 갯벌이 사라질 뻔한 위기들은 이제 조력 발전 문제로 자, 광화도의 조력 발전 그다음에 저기 충남 가로림만의 조력 발전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 계획들이 사라지게 됐고 지금은 오히려 과거에 관척되어 있던 곳인데 수질이 악화되고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다시 복원하자라고 하는 역간척으로 현재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이제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이제 조금은 먹고 살 만한 세상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캠핑도 가고 자연으로 이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해외여행을 하지 못하니까 더욱더 이제 우리 이 나라의 곳곳에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특히나 주 5일제 이후에 더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이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 유산 그중에 이제 갯벌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그냥 늘 보던 갯벌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 이거 꼭 돈으로 따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을 텐데 갯벌이 그렇다고 또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보존해야만 자연의 이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바로 이 갯벌과 더불어서 많은 자연유산일 텐데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쉽게 좀 강조를 한번 더 해주신다면요. 갯벌도 연구사로서. 사실 지구 표면적이 한 4분의 3 정도가 지금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그 바다에 아무 곳에나 이렇게 갯벌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일단 조석 간만의 차가 적어도 한 3m에서 한 9m 정도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완만한 어떤 그 경사 지형적인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하천이나 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육상으로부터 어떤 모래라든지 잔자갈이라든지 토사가 계속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의 서해안 같은 경우는 그런 갯벌이 만들어지기에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강,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이런 큰 강들의 하구가 대부분 지금 한강 말고는 거의 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나마 이제 자연성이 유지되는 갯벌이라고 하는 거는 임진강과 한강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 인천 그 바깥쪽 연안, 강화 연안 이쪽이 그래도 이제 자연성이 우수한 갯벌들이 유지가 그러니까 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이제 바다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막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 속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갯벌이 형성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말씀을 좀 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번에 그 4개 지역이 갯벌의 어떤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여기에는 멸종 위기에 처한 22종을 비롯해서 철새 118종, 해양 무척종물 5종, 범계를 포함해서 고유종 47종이 서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멸종 위기종으로서 검은머리 물대새라든지 황새, 흑두루미, 작은 돌고래니, 상갱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창에는 이제 그 멸종 위기 야생동물, 야생생물 2급인 알락고리, 마도요를 비롯해서 많은 그런 멸종 위기종들이 있습니다. 이 고창뿐 말고도 뭐 서천갯벌 같은 경우는 17종, 신안갯벌 14종 이런 어떤 그 보호 대상 종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고창갯벌이 중요한 의미는 새만금 갯벌이 이제 이렇게 갯벌이 아니고 물에 잠긴 것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이 철새의 어떤 그 이동 과정에서 새만금에 오던 철새들이 이제 고창갯벌로 오고 있습니다. 고창갯벌로 오다 보니까 저게 이제 새만금이 완전히 이제 잠기면서 사실 이제 고창 어업인들이 그 저희 갯벌연구센터에 그 새들로 인해서 그 양식하는 바지락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걸 이제 그 조사를 해달라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예. 상대적으로 어떤 조사 요청은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과거의 중요한 갯벌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인간과 어떤 자연을 더불어 살아가는 철새들, 기타 어떤 무척 종물 이런 그 생물들 간에 어떤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새들만 생각할 수는 없고요. 새들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 갯벌이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산림이 지구의 산소 역할,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갯벌 또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이 갯벌에서 나오는 수산물들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식단도 바뀌게 되는 영향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연관지어서 갯벌의 가치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갯벌 통해서 오는 관광객까지 하면 이제 뭐 경제적 가치는 더 크겠습니다만. 예. 뭐 일단 뭐 사실 우리가 갯벌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예. 전라도의 음식 문화가 풍성한 건 산과 들과 바다가 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건데 제가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최근에 뭐 주꾸미 값이 과거 한 10몇 년 전 새만금 막히기 전까지 하면 제가 그때는 10,000원 정도 부안 시장에 사가지고 가면 뭐 옆집하고 키로당 하고 2만 원 사면 뭐 이웃 동네 그렇죠. 잔치 벌일 정도였는데 예. 지금은 뭐 거의 굉장히 고급 음식 3배, 맞습니다. 4배 이상 예. 뛰었죠. 실뱀장어라고 하는 기수역을 타고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이제 잡아서 체포를 해서 예. 양시장에서 돌리는데 실뱀장어 수가 줄어들면서 과거에 뭐 키로에 한 셀프 장어집이라고 하는 장어 구이집에서 보통 3만 원도 안 되는 2만 원대 초반이었던 거가 10몇 년 사이에 지금은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까지 가는 이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뭐 그런 부분들이고 예. 저희가 뭐 이맘때쯤이면 선사원 하실 때 되면 조개구이, 새우구이 뭐 많이 먹었잖아요. 조개구이, 예. 심포 뭐 다 추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 심포는 뭐 이제 그렇죠. 가면 뭐 그 네.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그 탄불에다 조개 구워서 뭐 라면까지 넣고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은 그런 행복을 줬던 거고 어찌 보면 밥상을 풍요롭게 했던 그러네. 거고 뭐 예. 이제 식탁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인 건데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갯벌은 이제 자연의 콩팥이다. 하수처리장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어 있고 열대우림은 이 소위 허파다. 예. 공기를 하는 공기청정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갯벌은 과거에는 이 콩팥 기능 플러스 허파 기능을 같이 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들어오는 오염 물질들을 굉장히 정화를 하잖아요. 예. 바지락이나 뭐 개나 이런 애들이 그 갯벌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을 계속 이 먹이원으로 그렇죠. 삼아서 공급해서 하고 뭐 바지락 같은 경우도 뭐 하루에 물을 1.6리터를 뭐 정화를 한다. 뭐 이렇게 예. 정도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그 환경공단 해양공단 자료를 보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약 그 198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한다고 해요. 예. 이거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매년 약 48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건데 요거는 소나무 약 7,300만 그루가 흡수하는 양이라고 얘기해요. 엄청나네요. 온실가스 양이 이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무게로 달면 가볍겠습니까? 예. 이거를 굉장히 많은 양들을 모아야 이 무게가 나온다라는 건데 그게 좀 대단하고요. 최근에 이제 해수부가 요거를 좀 더 과학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호주에 의해서 세 번째로 정말 갯벌이 얼마나 이산화탄소 흡수량에 얼마를 흡수를 하는지 블랙카본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이 흡수량의 기능들을 과학적 연구를 정확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이거는 아까 해양공단 자료에 있는 흡수량보다 좀 떨어지긴 하는데 우리나라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을 하고 있고 국내 갯벌이 연간 승용차 11만 대에 서 내뿜는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26만 톤 정도를 흡수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과학적으로 많이 입증이 되어 있다. 뭐 다른 가치들은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역할들 그 다음에 수질 바닷물의 오염을 방지하는 결국 바닷물이 오염을 일정 정도 그 막아줘야 바닷물에서 산소라든지 바닷물의 바다말이나 산호 같은 것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분을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도민들께서 또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의 시청자분들께서 야 갯벌이 그냥 자연이 바닷가에 있는 갯벌인 줄 알았더니 그냥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갯벌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로움을 주고 있는지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곳 중에 우리나라 갯벌 중에 그러면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는 이 부안 모항을 통해서 갯벌을 통해서 이제 곰소로 이렇게 이제 줄포로 고창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갯벌의 특징, 장점은 또 어떤 것일까? 이 부분도 조금 전문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송지 연구사님. 네, 지금 이번에 포함된 그 고창갯벌에 보면은 그 쉐니어라는 투식체가 있습니다. 쉐니어라는 어떤 겁니까? 말 자체도 좀 사실 낯선 말인데 이게 이제 그 고창 만돌리 거기를 위성 지도를 보시면은 예. 그 고창 그 CC 앞에 그 활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된 그런 어떤 그 모래 언덕이 보입니다. 예. 이걸 이제 쉐니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저도 이제 예전에 그 93년도에 그 조사된 자료가 있어서 그때 자료를 보니까 예. 길이가 한 860m, 폭이 한 30에서 60m. 그럼 언덕 정도가 아니네, 그건. 네, 그래서 이전 이런 뭐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이거는 이제 그 구성물을 보면은 바다 쪽에서 밀려온 모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개들이 죽어서 부스러진 그 폐각들로 껍질. 주로 그렇게 예, 구성이 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여름철에 어떤 태풍이 분다든지 하면은 그 파의 힘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육지 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어제 여기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위성도를 보니까 그 길이가 이제 93년도에 860m였는데 어제 다시 위성도를 보니까 한 1.3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넓어졌네.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변하면서 형태가 변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그 C14 방사성 연대 측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예. 그 이 연대가 과연 이것이 얼마나 됐을까라는 걸 추정하는 건데 이걸 이 방법으로 추정을 해보면은 예. 고창 갯벌에 있는 이 사질 투적층이 지금부터 약 1,8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투적층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고창갯벌 세계유산 등재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의 송재희 연구사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조직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정말 경사가 났습니다. 복 받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요 이번에는 고창군 유기상 군수를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창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됐습니다. 사실 뭐 고창의 고인들 유적을 비롯해서 축하받을 일이 참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고창인데 이번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우리 고창은 그 한반도의 첫 수도라고 저희가 도시 브랜드로 하는 것처럼 우리 생태 환경이나 또 역사문화 환경이 아주 탁월한 곳인데요. 예. 이제 유네스코에 이번에 이 갯벌이 자연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이제 유네스코 5관왕이 됐다고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아하. 과연 우리 한반도의 첫 수도 또 우리 자연유산 면에서도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런 면에서 참 다행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더 보람이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순탄하게 된 일이 아니고 예. 당초에 몇 년 동안 추진을 하다가 2018년 봄에 이제 반려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다시 이제 보완하고 정비해서 또 도전을 했었고 또 이번에도 금년 5월 달에 또 반려를 또 권고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정부하고 또 우리 지방 정부들 또 우리 관련 단체들이 함께 울력을 해서 이 결국 난관을 뚫고 이뤄냈다. 그런 면에서 뿌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뭐 물질 문명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 자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 이 세계문화유산인데 자연유산의 갯벌, 또 문화유산의 고창 지성묘,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농악 판소리, 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적의 고창, 5관왕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실제로 고창 군민들의 관심도 뜨거울 것 같고 고창 군민들의 도움 없이 또 행정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또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자긍심을 갖고 이 고창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자랑이면서 또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되는 그런 삶의 터전이라는 인식을 하는 좀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제 우리 고창이 2013년도에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고창군 전체 영역이 등재가 되면서 그렇습니다. 예. 각
특별히 생태환경을 지키자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생태환경 보전 협의회도 이제 이 생태환경을 지키는 그런 민간 울력 조직으로 좀 만들어졌고요. 예. 특히 이제 갯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어촌계를 중심으로 또 수산인들, 어업인들이 이 자율관리업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삶의 터전인 어장 또 갯벌을 또 스스로 지키고 자율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국민운동이 지금 함께 벌어졌던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갯벌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이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이랄지 또 갯벌 식물원 조성 사업 또 어촌 6차 산업화 사업들도 추진을 했었고, 특히 이제 작년부터는 그리고 오래된 우리 고창의 갯벌을 또 고창의 염전을 또 태양광으로 전부 또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아하, 예. 이것을 영구 보존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렵지만 고창군에서 이 염습지들과 염전을 전부 매입해서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로 했던 이런 노력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충남 서촌 갯벌, 전남 신안 갯벌, 보성 순천 갯벌, 그리고 바로 이 전북의 이제 고창 갯벌 함께 이제 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뭐 우리만의 또 장점이 있겠고, 사실 세계자연보전연맹 실사단이 실제로 고창을 찾아서 했던 그 관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좀 더 주목을 받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고창 갯벌은 그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우리 고창군 관내에서도 또 이쪽에 부안면 쪽, 흥덕면 쪽에 깊숙이에는 그 뻘갯벌이 또 많이 있거든요. 예. 또 이쪽 남쪽에 상하 쪽에는 또 모래갯벌이 있고, 그렇죠. 중심지 심원 쪽에는 이 모래갯벌과 뻘갯벌이 또 혼합되어 있는 혼합갯벌이 있기 때문에 예. 갯벌이 다양한 그 성상이나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큰 가치가 있고요. 그렇죠. 또 이제 모래랄지 퇴적물들이 쌓인 그 쉐니어라고는 그런 것도 보기 드문 그 갯벌이 한 형태로서 좀 각광을 받았고요. 예, 조개 껍질 사이에서 만들어진 언덕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상당히 재미있는 평가들이 뭐 유럽이랄지 다른 쪽에 있는 갯벌들은 이 경관이 수평적인 경관, 마치 사막처럼 또 호수면처럼 수평적인 경관밖에 없는데 우리 고창 갯벌은 선운산이랄지 다양한 또 그 산악형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평 경관과 함께 수직적 경관이 참 아름다운 그런 갯벌이다. 뭐 이런 평가들을 해주셨었습니다. 고창은 참 복이 많은 곳 같아요. 보면 오가남도 오가남입니다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신 고창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 자연 환경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면에서 하늘이 짝사랑했던 고창이라고, 이제부터는 우리도 고창을 더 사랑하자, 이런 말씀들을 국민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고창이라는 그 행정구역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가치가 올라갈수록 고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도 높아지겠습니다만, 고창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격 인정도 더 훨씬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갯벌 세계유산 자연 그 유산 등록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갯벌을 추가로 좀 확대하자, 이런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인근 지역에서는 좀 반대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지정으로 해서 혹시 생업에 지장이 되면 어떨까,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우려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업 지장은 없는 걸로 이제 해양수산부나 이제 문화재청으로도 다 협의가 돼 있고, 특별히 이게 그러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창의 농수축산물의 가치를 제대로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이 노풀 고창이라고 하는 그 농산물 통합 브랜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시장에 홍보하고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창에는 전국의 50%에 해당하는 그 고창 바지락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창 바지락이랄지 기존에 또 유명했던 고창의 풍천장어, 특히 이제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유기김 인증을 받은 고창의 지주식김, 이런 것들이 이 노풀고창 브랜드를 달고
또 세계 자연유산인 갯벌에서 나오는 걸로 또 이렇게 가치가 홍보가 되면은 예, 또 하나 또 우리 큰 자산이 그 소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미네랄이 많다고 비싸게 파는 소금이 그 프랑스의 뭐 지 무슨 소금인데요. 예, 그 소금보다도 칼슘이나 마그네슘 함량이 고창 소금이 3배 이상이 높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이 결국 고창 갯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런 미네랄이랄지 그런 미생물이 많다는 건데 예. 이런 것들을 세계 자연유산 갯벌이라는 브랜드 가치로 높여 나가면은 어민들의 아마 실질적인 그렇습니다.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기대를 합니다. 예, 농림업 뭐 우리가 1차, 2차, 3차 해서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네. 단순 생산에서 가공 판매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체험하고 머무르는 곳 이어질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고창인데 네. 역시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행정에서도 앞서고 있고 이번 네. 갯벌 등재 유산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생태계 보전에 지원 의사도 밝혔습니다. 이 참 좋은 네. 소식들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뭐 해외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국내 여행지를 많이 찾고 있는데 고창은 그런 면에서 천혜의 경관 아울러서 뭐 이 갯벌까지 보러 오는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또 구매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서 참 뭐 더욱더 속도가 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갯벌 체험 같은 경우가 학생들 또 어린이들 가족 단위 체험으로 굉장히 그 반응들이 좋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세계 자연유산도 등재가 됐고 또 뭐 대통령께서도 직접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기쁨도 표현하시고 그렇죠. 또 지원 의사도 표현하셨기 때문에 또 이 갯벌과 바다의 그 치유 효과 또 해양 치유 또 해양 치유 관광 이런 면에서 새로운 그런 기대 가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아름다운 고창을 잘 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기상 고창 군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 고창갯벌 세계유산 등재 의미와 과제란 주제로 국립수산과학원 갯벌연구센터의 송재희 연구사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조직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창 유기상 군수와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제 보전의 가치, 갯벌의 가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현안과 밀접하게 지금 맞닿아 있는 개발과 관련해서도 갈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말씀을 나눠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역시 이제 고창 갯벌이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서 새만금의 이제 수라갯벌 예정된 신공항 백지화하자는 그런 주장,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 행동도 있고 아울러서 지금 고창과 부안을 잇는 부창대교 일명 이제 노을대교 건설도 추진 중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정현 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뭐 전북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란 연대단체를 좀 만들었고요. 예. 그 연대단체에서는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군산공항 좀 아래쪽, 과거에 바다 갯벌이는 아래쪽으로 좀 옮겨져서 공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수라갯벌이 어찌 보면 새만금의 마지막 남아있는 갯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해수 유통량이 늘어나고 바닷물이 좀 더 들어오게 되고 계획의 일부를 변경하게 되면 갯벌로서 복원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가장 적지이다라는 부분들을 강조를 하면서 예. 최근에 이제 저어새 전 세계적으로 한 4천여 마리밖에 되지 않는데요. 저어새를 비롯해서 뭐 여러 그 뭐 수달, 뭐 금개구리, 뭐 맹꽁이, 뭐 이런 비슷한 여러 그 멸종 위기종들이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흰발 농개도 여전히 멸종 위기종인데 이쪽에서 흰발 농개가 살아있다라는 거는 일정 부분 이 해안 갯벌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근에 저어새 서식지, 번식지가 있습니다. 그냥 보면 늘 저어새들을 함께 물끝선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수로 마지막 지점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생태적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일단은 갯벌을 보존을 하고 공항을 뭐 다른 대안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좀 전면적으로 좀 타당성을 좀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 부창대교 아까 말한 대로 이 그 곰소만이라고 하는
고창 갯벌이라고 하는 것이 변산 그 해수욕장 상록 해수욕장 아래 모항으로 이어지는 그 변산면에서부터 곰소 쪽으로 쭉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로는 내변산이 병풍처럼 두르고 있고요. 그렇죠. 곰소만 쪽으로 쭉 지나서 곰소 지나서 줄포 이제 폐양이 된 곳이고 다시 이쪽으로 나오면 고창 흥덕 쪽으로 아산, 심원, 해리, 동호로 가는 곳이잖아요. 실제로 근데 이 여기를 이제 다리를 놓는 사업인데요. 과거에 예. 이제 부안과 고창을 잇는다고 그래서 부창대교. 근데 이게 이제 계속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세 차례 낙제 점수를 받아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예. 현재 5차 국지도 계획에서 현재 지금 최종 심사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고창과 부안을 잇는 이 고창갯벌을 가로지르는 한가운데 그 대죽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예. 여기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한 세계 자연유산의 한 중심부를 지나가고 그 안에 이제 또 섬이 있는데 섬의 교각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서부터 논란이 좀 됐었는데 이게 이제 그 세계 자연유산 이번에 그 한 차례 그 반력 끝에 다시 등재를 해주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 이 자연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이제 이게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자연유산 등재가 먼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국토부의 제5차 국지도 건설 사업에 반영을 추진 중에 있는데 8월 하순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선정 여부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먼저 국지도 계획이 먼저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세계 자연유산이 아마 등재 발표가 됐더라면 뭐 개발 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좀 희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이제 어쨌든 기재부는 예산을 다 쪼개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계속 낮은 걸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 이게 이제 그 속도를 좀 당기기 위한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남에 있는 여러 다리를 비교하는데 거기는 연육교예요.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인데 여기는 사실은 좀 고속도로거든요. 빨리 그렇죠. 가기 위해서 사실 예. 내는 도로기 때문에 아마 그 기재부가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국토부가 이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창대교 건도 뭐 이제 사안이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갯벌 관련해서 그 이전부터 나온 건 이제 수라갯벌 이야기. 그래서 이제 신공항 그렇죠. 백지화 이야기여서 사실 이제 반대 측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전북 경영자총협회 김동창 상임 부회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항상 인터뷰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공항 개항 1년 앞당긴다고 하던데 최근에요. 예. 뭐 현재 새만금의 신공항 어디까지 온 단계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항상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뭐 1998년에 김제공항 건립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예. 우리 새만금 신공항은 2016년에 국토교통부의 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되었던 이게 국책 사업입니다. 예.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계획 단계하고 실행 단계가 있는데 계획 단계는 지금 그 예비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이 면제되면서 그렇죠. 거의 지금 진행됐고요. 예. 기본 계획 수립 후에서 이제 실행 단계에 와서 기본 실시 설계, 뭐 공사 추진 준공 이런 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2019년 이제 1월 문재인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균형발전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예타 면제라고 예비 타당성 검토 면제를 받으면서 이제 신설이 확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024년에 착공하고요. 2028년에 준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이 이제 진행 중이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그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빨리 개항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들 하시는 거는 예. 이 1년 정도 빨리 할 수 있고 또 동남아뿐 아니라 그 미주나 유럽까지도 그 취항할 수 있도록 그 해달라는 우리 전라북도의 건의안이 그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2021년부터 25년의 계획인데요. 여기에 반영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 설계, 실시 설계하고 시공을 함께 묶어서 하는 건설 방식이 이제 턴키 방식이라는 건데
이렇게 한다면 약 한 알겠습니다. 1년 정도의 기간을 줄일 자,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까지 과정을 좀 예. 말씀 잘 해주셨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잠깐만 그래서 예. 사업비 또한 그 7,800억 원인데 예, 내년에 지금 이미 이 첫 사업비로 85억 정도가 지금 책정이 거의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 기획재정부가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인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그 첫 사업비를 반영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왔죠. 알겠습니다. 아주 지금 우리는 꼭 저거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찬성적 입장에서 진행된 상황을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고창개펄 세계유산 등재된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렇죠. 예, 개펄의 뭐 가치에 대해서는 뭐 같은 생각이시겠습니다만, 아 그렇습니다. 예, 세계유산 자연유산 등재가 도민한 사람은 진심으로 환영할 일이죠. 그렇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새만금 신공항 예정 부진 수라 개펄 아마 이제 새만금에 남아 있는 유일한 개펄이고 복원이 또 가능한 개펄 속에서 의견이 많이 대립된 것 같습니다. 영향을 좀 미치리라 보는데 부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창개펄이 4대 우리나라 4대 자연유산으로 개펄로 등재된 거는 아주 환영하고 자랑스러운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거기하고 지금 우리 새만금 개발하고는 같이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또 우리는 이미 30년을 지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갈 수도 없고 지체할 시간조차 없어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공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예. 환경영향평가에서 관계기관이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요 친환경적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항 건설에 환경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미 또 새만금 개펄은 1991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서 또 새만금 방조제가 2010년 4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 후에 현재 공항 예정지로 말씀하시는 수라갯벌이라는 지역은 현재 갯벌의 육성화가 급격히 이루어져서 갯벌이라고 하기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갯벌이라는 것은 고도시에 잠기고 저조시에 드러나는 오랫동안 쌓여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그래서 바다와 완전히 단절된 요 지금 지역을 갯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일단 뭐 갯벌과 관련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 또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반대 입장의 다른 측면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할까? 여전히 경제성이 많고 또 군산공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 투자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북 발전에 이제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겠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지금 이게 우리 전라북도에는 이제 지금 인구도 지금 자꾸 감소하고요. 예. 경기도에나 이런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만은 2개 정도 합헌값도 안 되는 우리 전라북도 실정으로 볼 때 우리 전라북도 성장 동력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예. 이것이 공항이 건설돼야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공항이 건설돼야만 신사업에 대한 창출도 되고요. 또 기업이 오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영향이 있는데 기업이 오면 당연히 양지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또 양지로 일자리가 생기면 인구가 늘 것이고요. 우리 전라북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타지로 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야 또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시에 경제성이냐 타당성은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항공수요 조사 연구 용역에서 실시해서 결국에 결과를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예. 경제성만으로 공항이 운영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아야 하고요. 예. 국책 나라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예. 국가 기반 시설은 이익이나 손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익관계로.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군산공항에 있으니까 활용하자는 말들도 해요. 그런데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복 투자도 아니고요. 군산공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군도. 미군 제가 알기로는 미 공군이고 제8 전투비행단 아마 전용 공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서 이 비행장을 잠시 한두 편 정도 비행기 뜰 수 있도록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국제공항으로 활용할 수는 절대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 그 두 분의 패널도 나와 계시는데 혹시 하실 말씀들 또 다른 뭐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하시고요. 이정현 전 위원장님 혹시 뭐 저는 새만금 신공항의 경제성이 낮고 낮긴 하지만 개발에 따른 뭐 잠재 수요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항 검토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뭐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근데 아까 말한 우리 김 부회장님의 의견은 존중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전략 환경영향 평가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공항 기본계획 고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의견 수렴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든 뭐 환경단체든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여기에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법적인 절차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의견들도 존중하면서 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아까 마지막 얘기하신 거 결국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공항은 현재 공항은 미군들이 관리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공항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이제 군산공항하고 새로운 신공항이 바로 인접해돼 있잖아요. 1.2km인가요? 네, 이거 사실은 비행기한테 1.2km 순간이잖아요. 사실은 하나의 공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의 군산공항이 유지되고 있는 한 그리고 미군 전투기가 계속 여기에 뜨고 오르고 있는 한 이 항공에 대한 제공권이나 공제권은 미군하고 같이 나눌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재 미군이 먼저 들어와 있는 미군이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제권의 독립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측면들에 대한 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공항을 만드는 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미군 기지를 확장시켜 주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공항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아시아 미주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놓으면은 다니게 됩니다. 고속도로를 뚫면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이 되는 건데 자가용 비행기는 없잖아요. 결국은 수요가 있어야 예를 들면 항공사들이 유치가 되는 거고요. 항공사들이 자꾸 비행기를 많이 뛰어야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요. 지금 군산의 새로운 신공항은 전 세계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시아 사회자님 그 부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왜냐면 군산공항에서 지금 세계 유럽이나 이런 데를 못 간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으로 드리자면 지금 인천공항은 흑자인 공항인 것이고 나머지 전국의 14개 공항을 관리하는 현재 공사가 적절하지 않고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단지 몇 군데, 4군데를 제외한 데는 적자가 나고 있는데요. 지금 말하자면 이런 말씀 드리자면 지금 무안공항이나 청주공항보다는 나는 새만금 공항이 1억 2천만 평이라는 409평방킬로미터의 그 넓은 광활한 곳에 비행장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걸 보는 거고요.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금 경제적인 논리나 손익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 수가 없고요. 나는 이제 우리 이정현 조직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평소 하시는 환경 지킴 역할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요. 또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기관에까지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더 잘해보자고 하는 말씀은 참 좋지만 지금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국가기관에까지 신공항 건립에 이렇게 반대해서 지장이 되지는 않도록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우리 전라북 도민들의 의견을 좀 전달합니다. 도민들의 의견, 알겠습니다.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오늘의 자리고 아울러서 한 번 정도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자리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김동장 부회장님. 좋습니다. 저희들도 만나 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4대 갯벌이 우리 전라남북도에 걸쳐서 충청도 이쪽 서해안 쪽에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신안 갯벌하고 서천 갯벌, 우리 고창 갯벌인데 저는 신안 갯벌로 가깝고 서천 갯벌로 가깝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항으로 이미 지금 돼 있고 거기에 고립돼 있는 아주 육지화돼 있는 그런 갯벌을 보존해서 예.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나는 고창이랄지 이런 갯벌을 더 활성화하고 더 보존을 하는 것이 먼 훗날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전북 경영자총협회 김동창 상임 부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역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반대보다는 찬성으로 그래도 몰고 가야 된다,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사실 갯벌의 보존 가치, 갯벌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 의미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인 갯벌의 어떤 의미만 얘기는 할 수 없고 갯벌과 관련된 현재 놓여 있는 현안이 있기에 두 가지의 쟁점도 살짝 짚어봤습니다. 갯벌 연구사로서 우리 송재희 연구사님, 이 개발과 보존 이후 관련 아니더라도 이번의 의미 또 앞으로의 보존 가치, 앞으로 어떤 숙제 남아 있는지 여기 대해서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이 갯벌은 습지보전법에 따라서 그 보호 관리 계획이 아마 이행될 것입니다. 예. 근데 이 습지보전법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이제 그 사람의 행위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2019년도에 갯벌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그 하위 법령들이 만들어졌는데 예. 이 갯벌법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존 중심에서 어느 정도 생태계의 가치를 한번 그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좀 이용도 해보자 그런 취지의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그런 어떤 그 갯벌을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 생태 관광이라든지 뭐 어떤 그 지금 현재 그 갯벌 기존의 자연 좋았던 갯벌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그 우리가 그 갯벌 수산물 특히 페리 같은 경우는 연간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거의 1천억 원 수입을 하죠. 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은 발달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갯벌을 통해서 그런 어떤 페리 생산이라든가 이런 걸 늘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 압력과 더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양립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결국은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한국 갯벌을 포함해 가지고 그 민관 발전 협의체가 최근에 이제 그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해수부를 포함해서 문화재청, 그다음에 그 환경 관련 단체, 또 대학교 교수님들 이렇게 현장 어업인들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 갯벌이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예.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현장에 계신 어업인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업인들이 주로 이제 지금까지 갯벌을 많이 이용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실 그분들을 손에 의해서 관리돼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일부의 그 욕심을 가지고 어떤 개발 압력을 가했을 때 예. 많은 대다수 국민들이 그거를 같이 감시를 해주고 그 일반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그걸 지켜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그 우리 전체적인 국민들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갯벌을 바라보는 의식이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어떤 대중매체 언론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 주기적으로 어떤 그 갯벌의 중요성 부분도 같이 좀 방송도 해주시고 예. 국민들이 어떤 의식을 높이는데 예.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부터도 벌써 공부가 많이 됐고요. 네. 예, 많은 주변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언론에서도 네.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장님. 예. 뭐 앞서 이제 공항하고 그 부창대교, 노을대교 다리 문제가 나왔는데 예. 저는 그러니까 공항 자체에 대해서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필요한가 아닌가 이것과 이 공항이 들어설 이 향후의 갯벌로서 충분히 복원 가능하고 현재도 복원 갯벌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곳 이 문제를 별도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항이 예를 들면 여기는 갯벌로서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이 부분에 그 우리 저희가 토론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통해서 갯벌을 좀 보존하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공항은 옮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이 자리에 공항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부분은 없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로 보면
노을대교 역시도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이 교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예. 근데도 다른 데로 예를 들면 기존 도로의 선형을 개선을 하고 다르게 갈 수 있는 도로들을 좀 만들어 놓고 그 도로 사이에 중간중간 해지는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해변을 바라볼 조망할 수 있는 이 조망 포인트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 역시도 뭐 이 두 가지 문제들은 충분하게 이 대상 지역이 적절한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효과, 생태적 효과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따져보자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고요. 예. 최근의 흐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서천 갯벌이 또 같이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천 갯벌의 일부 구간이 군산 갯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부도라고 하는 서천 갯벌의 핵심인 이 유부도의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 33,000 제곱미터, 한 10,000평 정도의 과거의 폐염전을 약 68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갯벌로 복원을 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이 저서 생물들이 몰려 들어가고 이 그 뭐 멸종 위기 정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원래 유부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찾으면서 예. 사실은 이 서천 갯벌이 세계 자연유서 지정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천수만 예, 우리가 예. 이제 이 간척 사업했던 이 분화모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약 280만 평 정도의 갯벌을 복원하기 위해서 방조제가 있잖아요. 예. 이 방조제를 뚫어버립니다. 어. 뚫어서 터널을 뚫어서 바닷물을 유입을 해서 약 300만 평 정도의 갯벌을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현재 지금 그 충남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해안의 작은 간척 사업이거나 아니면 염전으로 만들어져 갔는데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예, 것들을 예. 갯벌로 복원해서 생물의 서식적 기능을 하면서 또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생태 관광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저는 버려진 과거의 이 갯벌들을 다시 복원하는 것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예. 갯벌 하나를 가지고도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의 중요한 자산 가치로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세계가 주목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조직위원장 그리고 국립선거학원 갯벌연구센터의 송재희 연구사와 함께했습니다. 더 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